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 인공지능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인 최동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Less is More: Recursive Reasoning with Tiny Networks라는 논문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논문이고 삼성 리서치에서 발표한 것이 이렇게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의 주제는 어떤 아키텍처, 리즈닝, 에피션시와 관련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Hierarchical Reasoning Model이라는 논문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이 논문의 흐름이 어, 이 HRM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HRM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본문과 결과, 결론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ierarchical Reasoning Model, 즉 HRM은 마찬가지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HRM을 설명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뒤에 Less is More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RM은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구조를 모방해 각종 다양한 리즈닝 벤치마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래 이 바그래프에 있는 회색들은 다 얼마 전까지 소타 모델들이었던 뭐 클로드 3.7 혹은 뭐 O3 미니 하이 뭐 이런 딥시카 아런 이런 모델들이었는데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 월등한 결과를 보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몇 가지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논문이고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저자들이 HRM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 현재 LLM 등은 이 COT 프롬프팅과 같이 생각의 수단인 이 랭귀지를 생각 자체로 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레이턴 리즈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제 모델이 아웃풋된 토큰이 아니라 인터널 히든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연산을 하도록 하자는 방식입니다. 이는 인간의 뇌가 사고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말로 번역해서 생각하지 않고 뇌 속에서 생각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최근의 LLM들은 추세가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 올려서 하나의 랭귀지 토큰 생성을 잘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HRM은 앞에서의 철학을 이제 유지한 채로 이렇게 사람의 뇌를 본떠서 다음과 같이 어, 하이어키컬하게 그 하이 레벨과 로우 레벨을 만들어서 시스템 2와 시스템 1을 대응시켰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임 스케일을 나눠서 하이 레벨의 경우는 어, 느리게 업데이트 되도록 그리고 로우 레벨의 경우는 빠르게 업데이트 되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바꾼다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하이어키가 H 모듈, 하이 모듈과 로우 모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네트워크에서의 그 러너블 파라미터는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H 모듈과 L 모듈은 그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모듈이고요. 인베드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에 넣어주기 위한 인베딩 단계, 그리고 마지막 헤드 같은 경우는 프리 커넥트 레이어를 붙여서 토크를 출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가지 파라미터가 반복되면서 그 연산이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의 이 반복 주기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패스트와 슬로우도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즉 n번 반복되면서 문제를 풀도록 이렇게 세그먼트라는 단위를 두어서 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를 볼 텐데 수도쿠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HRM은 이런 식으로 어떤 9x9 수도쿠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몇 가지 주어져 있는 숫자들이 있고 그리고 빈칸이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어, 이런 인풋 시퀀스를 받아서 추론 과정을 거친 후 아웃풋 시퀀스 Y를 이렇게 통으로 내뱉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사실 어떤 범용성이 가능한 랭귀지 모델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아래에 나와 있는 태스크들처럼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포맷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태스크에서 학습을 거친 뒤 그 태스크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LLM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의 모듈이 계속 반복되면서 리커런트하게 진행된다는 점이었는데 이 리커런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RNN에서 많이 배웠듯 문제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RNN에서의 문제점들인데 RNN 자체는 이 충분히 많이 학습되지 못하고 빨리 좀 수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BPTT라고 해서 어떤 시간축이 들어간 모델에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려면은 이 BPTT라는 걸 사용해야 했는데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HRM은 이 몇 가지 아이디어들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Implicit Function Theorem이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일단 문제점들이었던 BPTT를 한다면 코스트가 크고 그리고 Vanishing Gradient 문제로 인해서 어, 충분히 학습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RNN의 이 Early Convergence라는 특징을 활용해서 Implicit Function Theorem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보시면은 RNN은 이 스텝이 몇 번 안 돼서 굉장히 일찍 수렴을 합니다. 근데 이 IFT에서는 픽스트 포인트로 수렴한 상태에서는 마지막 스텝에 대해서만 백프로퍼게이션을 해도 된다. 이런 정리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마지막 싱글 스텝에서의 어, L 모듈, 하이 모듈에 대해서만 백프롭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니싱 그레디언트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세그먼트 단위마다 업데이트가 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그먼트 숫자를 몇 개로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논문은 이 M에 대한 설정을 문제에 따라 어댑티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M을 결정하는 어, 방법으로 이 큐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즉, 이제 어떤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중단할지 아니면 계속할지 이것에 대한 큐밸류를 구해서 경우에 맞게 태스크에 맞게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현재의 세그먼트 넘버가 M이라고 했을 때 미리 설정해 놓은 Mmax나 Mmin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지 세그먼트 넘버 M이 Mmax보다 커진다면은 중단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M이 M민을 넘긴 상태에서 중단해야 되는 큐밸류 값이 더 커지게 된다면은 반복을 그만하고 아웃풋을 내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과정은 그 학습 과정에서 이제
타겟 이제 값인데 보시면은 헐트에 대한 타겟 값은 어, 이 n번째 아웃풋이 정답을 맞춘 경우 1 혹은 0. 컨티뉴 같은 경우는 어, 만약 현재 세그먼트 넘버가 맥스보다 커졌을 때는 헐트 밸류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헐트 밸류와 컨티뉴 밸류 중에 더 큰 값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G 타겟 값을 활용해서 로스를 구할 때 이렇게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해서 로스를 구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파란색을 보시면 이제 이 어댑티브하게 이제 수행한 결과인데 M을 고정시켰을 때에 비해서 컴퓨팅은 훨씬 적게 하면서 고정된 M 방식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Mmax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래스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HRM은 L 모듈이 수렴하면 그 결과를 활용해 H를 다시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의 과정을 반복해서 점차적인 수렴을 통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또 큰 장점 중 하나가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27밀리언 파라미터만 사용을 했고 학습 데이터셋으로 10개의 페어만 활용했으며 어떤 프리트레이닝이나 CUT 없이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HRM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도쿠나 퍼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HRM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텝마다 즉 세그먼트가 되겠죠. 세그먼트마다 헤드에서 출력을 임의로 하도록 해서 그것들을 이제 변환한 값인 건데 보시면은 까만색 숫자가 이전 스텝에서 없었던 까만색 숫자가 이제 이번 스텝에서 만든 많은 추측, 빨간색은 틀린 추측, 그리고 이 회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답을 냈는데 수정한 추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그 정답을 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HRM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를 했으며 앞서 이제 핵심 이제 그 논리로 다루었던 implicit function theorem과 이 어댑티브하게 세그먼트 숫자를 결정했던 그 adaptive computational time 그리고 어, 이 설명을 제대로 드리진 않았지만 HRM의 논문을 보시면은 이 대부분의 근거가 사람의 뇌를 모방했다. 사람은 이렇게 한다. 와 같이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얼규먼트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박하는 논문이 바로 이 TRM입니다. 자, 이제 앞에까지 내용을 잘 기억한 채로 뒤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일단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만 봤을 때 HRM의 경우는 H 모듈과 L 모듈로 이렇게 그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TRM을 보시면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다양한 루프를 돌면서 이제 추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TRM은 이렇게 싱글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파란색 루프를 돌면서 어떤 레이턴트 리즈닝을 한다고 나와 있고 그 루프가 끝난 뒤에 주황색 루프를 통해서 프레딕션, 즉 엔수어를 내는 루프를 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RM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 L 모듈이 반복되는 것이 저 파란색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H 모듈이 이제 나오는 것이 저 노란색이라고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단위가 HRM에서의 세그먼트와 이렇게 정확히 대응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 로우 모듈이 나온 다음에 H 모듈이 나온 요 주기와 동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버뷰하게 보자면 이렇게 레이턴트 루프를 그 n번 돌다가 n수어를 내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과정 자체를 n숲 타임처럼 n숲 타임 이제 반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키텍처를 왜 이렇게 바꿨냐를 보려면 HRM에서의 문제점과 연관지어서 봐야 합니다. 이 TRM은 HRM에서 주장했던 Implicit Function Theorem의 적용과 이 Adaptive Computational Time 그리고 Biological Arguments에 대해서 각각 이 IFT는 사실 픽스 포인트로 수렴하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하며 ACT 같은 경우는 현재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며 그리고 이제 그 Biological Arguments 같은 경우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레이셔널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살펴보자면 일단 수렴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검증을 했을 때 역시 이제 픽스 포인트로의 컨버전스가 이제 수행되지 않았었고요. 왼쪽의 알고리즘이 HRM의 알고리즘인데 이제 반복하다가 이제 그 마지막 L과 H에만 이렇게 백프롭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은 편의상 그 아까의 그 싱글 네트워크를 HRM에 대응해서 L과 H로 나타낸 것인데 그냥 모든 이제 리커런 프로세스의 백프로퍼게이션을 수행을 해버립니다. 대신에 백프로퍼게이션을 할 때, 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n숲을 이제 요 파라미터만큼 반복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그 반복 중에서 마지막 루프의 로스만 계산을 해서 그것들을 앞에 전체적으로 다 흘려줍니다. 즉, 중간중간 이렇게 그 로스를 계산해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 스텝에 적용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루프에서의 로스만 활용해서 앞에 모든 루프에서의 그 것들에 다 이제 기울기를 흘려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CT 같은 경우는 박스 안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원래는 이 타겟인 G 컨티뉴를 구할 때 보시면은 Q를 활용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스텝에 Q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사실상 Q를 두 번 구하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컨티뉴를 제외하고 헐트 값만 사용을 해서 이 Q 헐트가 특정 임계치를 넘어가면 중단하도록 하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즉 이제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앞서 그 네트워크를 설명드렸듯이 계층화되었던 네트워크를 싱글 네트워크로 바꿔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HRM에서의 디자인 레이셔널의 부족이었는데 사실 그 근거를 사람의 리즈닝에서만 가져왔지 이런 그 하이어키컬한 게 우리 이 ML 분야에서 알고리즘 쪽으로 봤을 때 레이셔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로 계층화한 것이 아니라 뭐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왜 계층화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도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TRM은 이 계층화되었던 구조를 그냥 여러 개의 레이턴 리스닝 자원 Z와 현재 답변을 내는 어, 그 Y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구조가 이런 싱글 네트워크 구조였던 것이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각 메서드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이제 accuracy를 확인한 것이었는데 스토크 익스트림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HRM이 27밀리언 파라미터에서 55% 정도 보인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TRM의 경우는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로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뎁스에 대한 분석도 했는데 이 N 같은 경우는 로우 레벨 업데이트 횟수, 즉 이제 내부 반복 횟수인 거죠. T는 리컬전에 대한 반복 횟수, HRM에서는 어떤 세그먼트가 될 수 있겠고 TRM은 뭐 하나의 루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ACT를 적용하지 않는 채로 명시적으로 파라미터를 이제 정한 상태에서 뎁스에 대한 비교를 위해 진행을 했는데 비슷한 뎁스일 때 TRM이 성능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임필컬하게 발견한 부분인 거고요. OO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BPTT를 그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프레트레인 모델과의 비교인데 어, 이런 그 퍼즐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뭐 수도쿠나 메이즈 아예 소타 모델들은 못 푸는 것을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텐션이 아니라 그 MLP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컨텍스트 랭스가 그 인베딩 디멘션보다 작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이런 트랜스포머 기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에서 MLP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RC라는 벤치마크에서도 동일하게 테스트를 했는데 다른 트릴리언 기반 엄청나게 큰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파라미터 수로 어, 꽤나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일단 그 좋았던 점을 생각해 보자면은 앞서 나왔던 굉장히 그 좋은 성능의 이 HRM, HRM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이걸 수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좋은 이제 컨트리뷰션을 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웠던 점이 이런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이 과학적인 클래리티가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것을 이제 보이는 방식으로 훨씬 더 단순화된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것이 좀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TRM과 HR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인 것 같은데요. 다른 태스크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 자체는 의문인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합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